이번 시간에는 식생활 문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음식의 문화와 배경, 한국 음식의 특징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읽어보기라고 써드릴게요. 읽어보기. 자,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이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됩니다. 요 부분은요, 문제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식의 고명도 한 번씩 읽어보세요. 우리 한식조리기능사 실기시험 준비하시면 고명 준비 많이 하잖아요. 실기와 같이 병행해서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은 이해하기가 쉬우실 겁니다. 쭉 한 번씩 읽어보시고요. 자, 페이지 225페이지에 육수 조리 시 팁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육수 조리 시 팁. 자, 육수를 만들 때 육수통은요, 바닥이 넓고 두꺼운 것이 좋다. 또 육수를 이용한 육수를 만들 때는 찬물에서부터 끓여야 맛이 좋고요. 육수가 혼탁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거품과 불순물을 제거해서 끓여주는 게 좋습니다. 또 센 불로 끓이고 약불로 마무리. 순한 냉수로 급속 냉각하기. 이렇게 되면 육수가 상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투명하게 걸러내기. 자, 다음에 한식의 상차림 볼게요. 자, 한식의 상차림은 첩수라고 하죠. 첩은 반찬 그릇 수를 첩수라고 해요. 첩은. 그래서 자, 우리 삼첩반상이라고 하는 것은 삼첩반상. 우리 12첩반상은 그러니까 반찬이 12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임금님은 여기 써 있죠. 임금의 식사. 임금님은 수라상이라고 해서 12첩반상 차림을 드셨는데 반찬만 12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럼 삼첩 먼저 볼까요? 삼첩은 첩수에 들어가는 거 이렇게 구분하죠. 나물, 구이나 조림에서 택.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래서 삼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첩은 그러니까 밥국을 뺀 거죠. 여기 보시면 밥국, 김치, 장류, 찌개, 찜, 전골은 빼고 요런 거 빼고 요 첩수에 들어가는 요런 반찬들만 포함한 것들을 3첩이냐, 5첩이냐, 7첩이냐, 12첩이냐로 구분하는 거예요. 자, 첩수에 들어가지 않는 것들, 않는 음식들, 요거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역별 향토 음식 볼게요. 지역별 향토 음식. 자, 경기도 음식 볼게요. 경기도 음식은 종류가 다양하고 소박하다. 양념을 많이 쓰지 않는다. 강원도는 산악지방이기 때문에 옥수수 감자 메밀을 이용한 음식이 유명하고 소박하고 구수하고 먹음직스럽다. 그 다음에 충청도 농업이 발달돼서 떡 종류가 다양하다. 경상도 간이 세고 음식이 대체로 맵고 투박하지만 감칠맛이 있다. 전라도 종류가 많고 다양하다. 제주도 어류와 해초를 많이 사용한다. 자, 그 다음에 한국의 식기 볼게요. 식기. 그냥 밥그릇, 반찬그릇 이게 아니에요. 자, 이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남자가 먹는 밥그릇을 주발, 여자가 먹는 밥그릇을 바리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조치보라고 볼게요. 조치보는 찌개나 찜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래서 주발이랑 같은 모양인데 탕기보다는 작은 그릇을 이것을 조치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쟁첩. 전, 구이, 나물, 장아찌, 즉 다시 말해서 반찬을 담는 그릇이고요. 이 쟁첩의 수에 따라서 3첩이냐, 5첩이냐, 뭐 12첩이냐로 구분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나머지 부분은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관련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231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관련 문제 6번 한번 볼게요. 자, 반찬 그릇으로 숫자에 따라서 한식 첩수를 결정하는 그릇의 명칭은? 자, 1번 종지, 2번 대첩, 3번 쟁첩, 4번 접시. 답은 쟁첩이 되겠습니다. 이 쟁첩에는 뭐가 들어가요? 전, 구이, 나물, 장아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의 개수에 따라서 3첩이냐, 5첩이냐, 12첩이냐로 구분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9번 문제 한번 볼게요. 궁중에서 찌개를 일컫는 말은 1번 찌개,
2번 지짐이, 3번 조치, 4번 누름이.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조치. 그래서 궁중에서는 찌개를 일컫는 말로 천엽조치, 생선조치가 있고요. 뭐 맑은 조치, 토장조치 이렇게 찌개 이름들이 다양하게 또 구분될 수 있습니다. 자, 15번 보도록 할게요. 삼첩반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자, 답은 뭘까요? 1번 냉채, 2번 숙채, 3번 구이, 4번 회. 답은 회가 되겠습니다. 회 정도 나오면 3첩이 아니고요. 7첩 정도 가야 회가 나옵니다. 자, 다음으로는 16번 보도록 할게요. 16번. 이거는 이론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풀어볼게요. 음식에 넣으면 몸에 이롭다고 생각해서 여러 가지를 고루 넣었다는 데서 유래한 한식의 용어는 1번 무침장, 2번 쌈장, 3번 육수, 4번 양념. 답은 4번 양념입니다. 약이 된다라고 해서 양념이에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21번 한번 풀어볼게요. 생강을 생선 육수에 넣을 거예요. 냄새 제거를 하기 위해서 언제 넣으면 좋습니까? 1번 생선과 함께 처음부터, 2번 요리 중간, 3번 요리 마치고 불을 끈 후, 4번 요리 끝내기 10분 전. 답은 요리 끝내기 10분 전. 자, 보통 생강은 어치 제거를 하기 위해서 넣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리 끝내기 약 10분 전에 넣는 게 냄새 제거에 가장 좋다. 자, 마지막으로 한 문제 더 풀어볼게요. 2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 종류에 따라서 그릇에 보기 좋게 담는 양을 정할 때 탕이나 찌개는 식기에 어느 정도 담을까요? 1번 2에서 30%, 2번 4에서 50%, 3번 7에서 80%, 4번 100%. 답은 7에서 80%가 되겠습니다. 젓갈은 약 50% 정도로 담고요. 탕이나 찌개는 7에서 80% 정도를 담는다고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문제 다 풀어봤고요. 다음 한식조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에는 한식조리 기능사의 한식조리 부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단원에서는요, 상차림에 대해서 공부를 주로 해주시면 되고요. 양념이나 육수의 특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밥, 죽, 탕, 구이, 뭐 조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리적인 특성과 재료의 특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밥조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식 밥조리, 밥 재료 준비, 밥 재료의 종류와 특성 보겠습니다. 먼저 쌀. 찹쌀은 찹쌀이 아밀로펙틴이 100%이고 도정을 많이 할수록 당질이 높고 무기질 비타민의 함량이 감소한다. 자, 그 다음에 쌀은 세척할 때 쌀 불리기 보시면요. 실온에서 30분에서 60분 동안 담가서 수침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또 쌀로 밥을 만들 때는 백미는 무게에 대해서 1.5배의 물을 넣고요. 부피에 대해서는 1.2배의 물을 넣는다. 또 밥을 맛있게 하려면 5번 볼게요. 밥을 맛있게 하려면 소금을 넣는다. 0.03% 정도의 소금을 넣으면 맛이 좋고요. 수분이 60에서 65%일 때 맛이 좋고 pH가 7에서 8일 때 맛이 좋고 또 묵은 쌀보다는 햅쌀이 맛있다. 또 아밀로펙틴은 함량이 많을수록 점성이 높아진다. 이게 이제 찹쌀이죠, 찹쌀. 자,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4번, 밥맛이 가장 좋은 쌀의 침지 시간은? 답은 1번, 씻자마자 바로. 2번, 30분. 3번, 2시간. 4번, 3시간. 정답은 2번이 되겠죠. 30분에서 최대가 60분. 다음으로는 한식 죽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을 만들 때 죽은 곡물 내에 다량의 물을 넣고 알이 부서지고 완전히 호화될 수 있도록 오래 끓여서 만든 음식. 우리 한식조리 기능사에서는 장국죽이 되겠죠. 자, 장국죽 만들 때를 생각해 보시면요. 죽은
쌀의 6배에서 7배의 물을 넣고 만든다라고 보시면 돼요. 밥보다는 죽에 물의 양이 훨씬 더 많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죽에 들어가는 재료들 한번 볼게요. 채소. 자, 오이의 쓴맛 쿠쿠르비타신, 그 다음에 양파는 황색 색소 퀘르세틴, 당근의 주황색 색소 카로틴, 도라지는 사포닌, 쓴맛 나는 성분 사포닌. 쭉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죽에 간하는 방법 볼게요. 죽을 간을 할 때는 미리 하면 죽이 잘 삭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처럼 되는 거예요. 잘 삭기 때문에 기호에 따라서 간장이나 소금 등을 따로 제공한다. 자, 죽조리 관련 문제 한번 볼게요. 문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밥과 죽을 만들 때의 큰 차이점은 물의 함량이죠. 그죠? 물의 함량. 밥은 무게의 1.5배의 물을 넣고 부피의 1.2배의 물을 넣고요. 죽은 물을 얼마나 넣어요? 6배에서 7배의 물을 넣고 끓이는 그런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요. 6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쌀을 반으로 으깨서 쌀아기를 만들어준 쑥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1번 옹근죽, 2번 원미죽, 3번 무리죽, 4번 타락죽. 자, 옹근죽은요. 쌀의 형태를 그대로 갖춰서 만든 죽. 답은 2번이죠. 반으로 으깨서 쌀아기를 만든 원미죽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무리죽과 타락죽은 쌀을 완전히 갈아요. 만든 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식 조리에 밥 조리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국탕 조리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한식 국탕 조리 보도록 할게요. 자, 국물 양과 명칭의 분류 보시면요. 국하고 탕이 있죠. 국이랑 탕은 조금 엄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요. 국은 찌개보다 국물이 많고요. 건더기의 양은 국물의 3분의 1 정도가 되겠습니다. 탕은 건더기의 양이 국물의 한 절반 정도가 적당하고요. 고기나 생선 등의 재료에 양념을 넣어서 오래 끓인 게 이제 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국의 종류. 첫 번째, 맑은 국, 소금과 간장으로 간을 하는 것. 토장국, 된장이나 고추장을 기본으로 간을 해서 만든 것. 냉국은 차갑게 만든 국이고요. 장국은 된장, 고추장을 넣고 끓인 국인데 약간의 고춧가루를 넣고 끓이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국탕 재료 준비 한번 볼게요. 자, 앞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생강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생강. 고기 육수는 누린내 제거를 위해서 처음부터 넣어주고요. 생선을 만들 때는 생선 육수에 생강을 넣을 때는 생선을 익힌 후에 넣어야 탈취 효과가 있다. 다시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합격 팁으로 가겠습니다. 고기를 끓이는 온도. 고기 국물을 사용할 때는 찬물에 고기를 넣고요. 편육을 만들 때는 끓는 물에 넣는다. 자, 다음으로는요.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볼게요. 국의 국물과 건더기의 비율 1번 1대2, 2번 2대6, 3번 4대6, 4번 7대3. 답은 7대3이 되겠습니다. 국물을 주로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6번 볼게요. 맑은 육수를 내기 위해서 고기 육수를 끓이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오래 끓인다, 2번 2시간 이내가 적당하다, 3번 끓으면 올라오는 불순물은 걷는다, 4번 처음부터 뚜껑을 열고 끓인다. 자, 맑은 육수라고 했어요. 자, 오래 끓이면, 자, 1번 볼게요. 오래 끓이면 국물이 탁해지죠. 그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한식 국탕 조리를 마치고요. 다음으로는 찌개 조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개는 국보다 건더기가 많고요. 앞전 시간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찌개를 일컫는 궁 중에서는 조치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찌개를 담는 그릇. 2번 볼게요. 찌개를 담는 그릇 뭐라고 했죠? 1번 바리, 2번 보시기, 3번 조치보, 4번 대첩. 답은 조치보가 되겠습니다. 찌개를 담는 것. 바리는 여성들이 먹는 밥그릇. 보시기는 김치나 국물 있는 반찬이 담긴 그릇. 대접은 면이나 국수 담는 그릇입니다.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볼게요. 찌개에 사용하는 소고기는 1번 우둔살, 2번 채끝, 3번 사태, 4번 등심. 1번 우둔살은 어디에 많이 사용하냐면요. 지방이 적고 고기로만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장조림에 많이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채끝살은 구이나 스테이크에 많이 쓰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정답 답은 3번이 되겠고요. 찌개에 보통 사용하는 사태 또는 양지가 있어요. 양지 말고 사태도 양지와 사태는 보통 찌개에 주로 사용하고요. 등심도 마찬가지로 구이나 스테이크에 많이 사용을 하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찌개에 사용하는 고기 부위 사태. 정답 3번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찌개 조리 마치겠습니다.